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벼이삭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벼이삭은 실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결국은 우리가 이삭이 분화가 된다. 분화가 되는 것은 이 아래쪽 마디에서 보시면 여기는 뿌리가 나는 아래쪽 마디죠. 그죠? 네, 그리고 1차 마디 사이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위쪽에 그러니까 지상부죠. 그죠? 여기는 지표면이라고 가정하면 요게 이제 이상목 마디가 되고 두 번째 마디에 이 분화가 됩니다. 이삭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면 위에서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뽑아서 이렇게 까야 됩니다. 껍질을 줄기를 까보면 여기 표시가 안 납니다. 육안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고 돋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액질 비슷하게 약간 흰색에 가까운 점액질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라서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나중에 출수기가 되면 이삭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 이삭이 실제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1차 지경, 2차 지경에서 이 알맹이 나달이 이렇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우고 가보면 컬러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넘어가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생육에 있어서 양분 흡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질소가 이제 결핍되면 이쪽에는 질소가 충분한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질소가 이렇게 결핍하는 거죠. 질소가 이렇게 많은 쪽. 그 다음에 인하고 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인산하고 칼리가 결핍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부족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결핍증이 사실은 질소 결핍증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엽록소가 가운데 보면 광합성을 하는 게 이제 엽록체 속의 엽록소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카본 테일이 있죠. 꼬리가 이렇게 오심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가운데 이 마그네슘이 있으니까 마그네슘 얘가 결핍되면 이 엽록소가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색깔이 갈변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연이 결핍하면 잎이 약간 노란색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노란색이네, 요거는 갈색이네, 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주로 끝에서 많이 나타나고 요거는 새로 나오는 잎에서도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 철결핍이 있는데 이것도 노란색 또는 갈색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철결핍은 이렇게 뜬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염분 농도, 소위 이제 NaCl이죠. 이게 이제 해안가 그 간척지 이 부근에 가면은 염분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2000ppm 이상 정도 되면은 데미지 피해를 많이 받죠. 그러면 이 끝이 이렇게 말라간다는 거죠. 끝이. 그래서 우리가 영양장애를 이 한눈에 보고 이거는 질소 결핍이다. 이거는 인산 칼리 결핍이다. 마그네슘 결핍이다. 아연 결핍이다. 철 결핍이다. 염해다. 이렇게 참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전문가들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양분은 뿌리에서 흡수하잖아요. 뿌리에서 흡수하는데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양액을 만듭니다. 액을 타서 여기에 뭐 질소든 인이든 칼이든 해갖고 수용성 녹는 걸 이렇게 잎에다 이제 뿌려주는 거죠. 이렇게
분무기로 뿌려줘도 되고 항공기로 큰 규모에는 유인 항공기나 또는 드론을 통해서 또 살포를 해도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뿌려줄 때는 이걸 옆면 시비라고 하죠. 옆면 시비. 옆면 시비는 농액, 양액 자체가 농도가 진하면 안 됩니다. 0.5% 이내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것만 지켜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 양분이 충분하면 아까처럼 요 이삭이 분화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서 또 출수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 현미경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맨 처음에 보면은 생장점 요게 이제 지엽이죠. 그죠? 지엽이고 요게 이제 자라 나오는 거죠. 그죠? 이삭이. 그래서 실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요렇게 볼록볼록 요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뭐 버섯 형태 비슷하죠. 그죠? 요렇게 해서 1차 이삭가지가 요게 이제 주간이고 주지라 그러죠. 이삭지의 주원지입니다. 주지고 첫 번째 여기서 나오는 것은 1차 이삭가지라 합니다. 이게 1차. 그 다음에 여기서 1차에서 다시 나오는 건 2차 이삭가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서는 주로 이제 2차 정도까지만 나옵니다. 그러나 생육기간이 길고 하면 3차까지도 나오긴 합니다만 좀 드물죠. 그죠? 2차 정도에서 보시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조금 더 자라면 요렇게 이제 이삭이 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 그림하고 조금 비슷하죠. 그죠? 예,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삭꽃 원기는 이제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1차, 그 다음에 1차에서 2차 이렇게 분화된다. 요 순서대로 간다. 이때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죠. 우리 눈에 보이고, 요때도 육안으로 보입니다. 요때는 조금 이제 보이기가 조금 표면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쯤 되면은, 이쯤 분화되면은 거의 한 2cm, 3cm 정도 자란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렇게 해서 탄생한 이삭이 형태가 사실은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인데 이게 이제 이삭 원지이지 않습니까? 원지고 여기서 첫 번째 나온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것 중에 또 이렇게 2차 지경이 나왔죠. 그죠? 여기도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있네요. 2차 지경. 그래서 2차 지경까지 나오면 이게 대체적으로 카운트를 해보면 한 100립 정도의 나달, 이 알맹이가 1개, 2개, 3개, 4개, 5, 6, 다시 알리나 올 날쌔입니다. 그죠? 한 100립 정도 한 이삭에 그렇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한 폭이라고 하면 이 뿌리가 있으면 이 이삭을 또 더 많이 달잖아요.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 예, 이제 이삭을 달죠. 그럼 이삭당 100립이면 한 1500개에서 한 포기에 한 2000립의 그 종자를 단단한 거죠. 그죠? 한 포기에. 그러니까 하나를 사실 심어도 이 정도 수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500배 이상의 그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아주 위대한 작물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요 P가 요 나달이죠. 요 나달이 알베라고 하는데 요거는 영어로 쓰면 스파이크 렛이라고도 하고 예. 스파이크렛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제 정조라고도 알베어 또는 수확했을 때는 정조라고도 합니다. 또는 뭐 다른 말로도 쓰는데 복잡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차 여기 원지에서 이삭가지 요거는 마디입니다. 요 마디가 생성돼서 알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뭐 대충 이렇게만 보이지만 실제 이 한 알의 정조를 스파이크렛 나달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달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이 나달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한번 보세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노력을 자기들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OC 부분은 뭐냐 하면 요 부분 1차 지경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상목 마디라고 하죠. 그죠? 요것은 알 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암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상목 마디가 있죠. 그래서 1차 이삭까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간단하지만은 이 이삭을 만들 때는 이상목에서 이렇게 나간다. 그러니까 브랜치화 된다. 자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D는 뭐냐 하면 요겁니다. 여기 1차 여기 지경에서 다시 또 하나 나왔죠. 2차적으로. 그러니까 2차 이삭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1차 이삭가지가 여기 돼 있다. 여기에서 이제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2차 이삭가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E는 요겁니다. 여기 이삭이죠. 요거는 이삭의 원줄기잖아요. 그죠? 원지인데 여기서 1차 이삭가지가 나오는 부분을 이제 이삭목 이렇게 부릅니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올라가는 부분 원지에. 그래서 이것을 이삭목 마디라 하고 요 이삭잎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것 아래쪽에 맞춰주는 것을 이삭잎 이렇게 부른다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배의 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보면 배동바지 때 그러니까 유수 형성기 출수전 마이너스 30일 정도 전에 어린 이삭이 형성된다 이 말이죠. 어릴 유자 이삭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삭꽃 원기가 분화해서 벼꽃을 만든다. 그럼 벼꽃이 뭐냐? 요게 벼꽃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이제 요것도 포함을 하게 되겠죠. 요거는 수술이고 요거는 암술이죠. 그러면 꽃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수술과 암술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게 이제 꽃이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우리가 이 나달, 정조, 스파이크렛이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건데 바깥에는 큰 껍질이 있고 안에는 작은 껍질이 있어요. 요게 이제 요렇게 원래는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닦여져 있다가 이렇게 이제 그 수술이 이렇게 꽃밥이 터질 무렵에는 이렇게 열린다는 거죠. 신기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것을 위에 있는 것을 자 1, 2, 3, 4, 5, 6 해서 몇 개입니까? 수술이? 예, 6개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암술을 보시면 소위 암술 머리가 요렇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청소할 때 보면은 요거 있잖아요. 어린이 애기 그 우유병 씻을 때 보면은 요런 소리 있잖아요. 그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 눈은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돋보기나 현미경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다. 여기 이제 암술 머리예요. 그리고 요 암술 머리를 달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암술대입니다. 대, 줄기란 뜻이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암술이라고 하는 시방이 있다는 겁니다. 시방. 시방은 또 바깥쪽에 인피에 둘러싸여져 있다 하는 거죠. 요게 뭐냐 하면 요 6개 하고 요게 실제는 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자, 수분과 수정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되는데 수분은 여기 암술에 수술에 꽃가루가 막 있다는 거죠. 많이 달려 수백 개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바람에 의해서 또는 뭐 중력에 의해서 꽃밥이 터진다 그러죠. 일정 시간이 되면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냥 바람 불면 옆으로 또 날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요 암술의 암술머리, 암술 대가리라고 하죠. 주두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딱 앉는다. 앉는 것을 수분이라고 하는 수분. 그러면 여기 암술대를 따라서 이렇게 시방으로 가서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분은 꽃가루가 여기 암술 머리에 앉는 것이 수분이고, 수정은
꽃가루가 안전돼서 암술 주두에서 암술대를 타고 여기 시방으로 가는 것. 시방은 가운데 끝획이 두 개가 있고 아래쪽에 조세포와 난세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이제 n이 꽃가루가 n이라고 하면 n하고 요거 하나가 n이죠. 결합하고 여기는 n이 두 개예요. 그래서 2n이죠. 2n하고 요렇게 또 결합하면 요게 3n이 됩니다. 그죠? 3n. 그러니까 요것은 우리가 밥을 해 볼 때 보면은 노란색을 띤 뭡니까? 배입니다. 배. 요것은 이제 2n이 되죠.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은 실제 이제 자라서 요렇게 우리가 쌀알을 보면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 부분. 요것은 배유라고 합니다. 배유, 배젖이라고도 하죠. 요것은 이제 3n이 되겠죠. 요것은 이제 배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엔도서펌이라고 부릅니다. PERM. 그리고 배는 엠브리오, EMBRYO, 엠브리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실제 다음 생애를 영위할 수 있는 생명체는 어디 있냐? 이 배입니다. 배. 근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이게 이제 실제 종자가 이렇게 쌀알이 현미가 때문에 이 껍질 속에는 현미가 이제 여기 자라서 만들어지는 거죠. 현미 있으면 바깥에 호분층이 있어요. 단백질층. 호분층이라고 하는데 알레우렌 레이어 이렇게 하는데 얘가 바깥쪽에서 까칠하다. 그러니까 촉감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왕개가 차지하는 무게가 이 전체 알맹이에서 거의 한 16% 정도를 차지합니다. 하고 이제 이 까칠까칠한 부분을 먹기 싫다 해서 우리가 도정을 합니다. 그걸 이제 도정을 정미를 한다는 식으로 가면 정미라는 말도 썼는데 이제 여기서 껍질을 까내는 거, 이 외형, 내형을 까내는 것을, 그러니까 현미를 만드는 것을 재현 과정,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미에서 백미로 만드는 것을 정백미, 도정, 정백 과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재현 과정에서는 수율이 80, 한 4% 정도 되고 여기에서 정백미로 만드는데 우리가 먹는 쌀로 만드는 데는 얼마 되느냐 하면 총 무게에서 74% 정도 됩니다. 그럼 한 10% 정도가 이 바깥쪽에 호분층이 제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호분층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군뱅이 사육에 사료를 씁니다만 어쨌든 이 껍질 바깥 호분층이 떨어져 나갈 때 여기에 있는 노란색으로 된 이게 뭐냐 하면은 배입니다. 배, 엠브리오. 이 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엠브리오 여기에 실제 양분이 전체 66%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상당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실 뭐 안고 없는 찐빵을 먹는 객이죠. 그죠? 그냥 백미만 먹으면. 그래서 현미식이나 또는 발화현미식을 제가 권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 맛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꽃이 원기가 이제 분할을 하는데 어떻게 분할을 하느냐 보면 요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부호영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받침 껍질이 두 개가 있잖아요. 있고 그 다음 그 위에가 요게 이제 작은 껍질 있고 요게 이제 큰 껍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죠? 요렇게 이미 요렇게 이삭이 팩이 벌써 한 20일 전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삭을 만드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데, 자 그러면 이삭이 벨 때, 이삭이 벤다는 것은
잎집 속에 이제 이삭이 만들어진다 이 소리죠, 그죠? 이때 감소분열이 일어나서 화분하고 배낭을 형성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화분, 꽃가루를 형성하는 거, 아래는 배낭, 암수를 형성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가 있었는데 염색체가 이렇게 극으로, 양쪽 극으로 이동하죠, 그죠? 이동한 이후에 중간에 이렇게 금이 딱 생기죠. 금이 생기면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개에서 나눠진 게 다시 네 개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요 하나를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화분관 세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생식 세포가 이렇게 들어있더라. 그래서 이제 발화라고 하는 것은 발화공, 그리고 이제 어느 세포든지 소위 액포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뭐 폐기물 처리장, 처리소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뭐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그 액포에 저장된다, 저장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화분관 세포가 있고 또 정세포가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더라. 이게 뭐냐면 꽃가루 화분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술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이것도 이제 분화가 되죠. 분화가 되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극핵, 요는 조세포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부를 때는 실제 보면 요거 제외하고 여기서 이제 극핵과 조세포 가운데는 것을 돌조자 세포, 그 다음에 실제 세포는 이 난세포, 요걸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꽃가루 하나가 N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난세포 N하고 결합을 하고, 꽃가루 하나가 이 극핵 두 개, 2N하고 결합해서 이건 3N이고, 이거 2N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이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또 추가로 지속적으로 공부를 더 할 겁니다.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자, 양분이 이삭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하더라. 매우 중요하더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분화가 되고, 이 이삭이 만들어지는 위치, 처음에 포지션이 어디냐? 아래쪽 마디에서, 뿌리 바로 위에서, 마디에서 만들어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출수가 7월 8월 20일이라 하면 7월 한 20일 경에 또는 한 25일 경쯤 되면 이게 이제 우리 돋보기로 보면 분화된 게 보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위치가 이 위에가 아니고 요 이제 지표면에서 한 7에서 10cm 정도에 만들어져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관찰하려고 하면 껍질을 까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늘 학습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장점 부위가 지엽 속에 쌓여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이삭 가지가 분화가 되고,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진 형태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출수가 되면 이삭이 이런 형태를 가지더라. 요것을 이제 이삭이라 합니다. 전체를. 그리고 요 알맹이 하나하나를 나달 이렇게 또는 정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이삭은 이제 영어로 하면 페니클, P-A-N-I-C-L-E, 페니클이라고도 하고, 귀할 때 이어라고도 부릅니다. 주로 페니클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면 이 이삭 하나의 알맹이가 거의 한 100개 정도 달리더라는 거죠. 300개 달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제외하는 것은 보통 이렇더라. 80개에서 100개 정도 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알맹이가 그냥 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면 이삭 가지 마디가 있고, 알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삭목이 또 마디가 있고, 여기서 1차 이삭 가지가 나오고,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실제 이제 이삭이 만들어졌을 때는 나달을 보면
이렇게 바깥 껍질과 속 껍질, 안 껍질, 그러니까 큰 껍질과 작은 껍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암술의 개수는 6개더라. 그래서 곱밥이 터지면, 어느 정도 익으면, 이렇게 암술 주두에, 머리에 앉았다가, 그걸 수분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요 화분 관핵을 타고, 암술대를 타고, 이제 시방에 있는 배 부분, 그죠? 배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극핵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요 부분, 그러니까 요 정세포, 조세포 두 개 있고 정세포 있죠. 정세포 결합하거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극핵하고도 수정이 이루어지죠. 접합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중복해서 한다. 이어도 하고 이어도 해서 중복한다 해서 중복수정 이렇게 부른다 하는 까지 설명을 마치고, 그래서 이제 수술이 만들어지고 암술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see you next time.